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참고자료 확인해 보시고 공백 검증 완료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자료가 뭘 알려주던가요? 온서브밋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죠. 자,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거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우리가 서브밋을 하기 전에, 전송을 하기 전에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그런 옵션이었다. 이런 느낌이죠. 그냥 간단하게. 네, 이 녀석은 이제 특징이 이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녀석이잖아요. 이런 녀석인데 얘는 오로지 폼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왜? 전송하기 전에 해야 돼요. 전송할 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전송이 아닌 경우는 사용이 불가해요. 이름 자체가 서브밋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쓰던 온클릭 같은 거는 그냥 클릭이죠. 이 전송도 결국에는 클릭이고, 그냥 클릭도 클릭이고, 버튼을 눌러도 클릭이고 다 클릭인데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클릭은 모든 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이 서브밋은 얘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뭐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온 서브밋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온 클릭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상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처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온 서브밋을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이 코드 상황에서 뭐 공백을 입력했다. 그럼 가입을 이 상태에서 가입을 누르면 당연히 가입이 안 돼야 되는데 가입이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도 공백들에 대한 멤버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이고 뭔가 하나 없애주고요. 자, 이제 진짜로 코드를 좀 작성을 해볼 건데 우리가 공백을 검증해야 되는 녀석은 ID, 비밀번호 확인, 이름 이 네 가지예요. 이 넷다 공백은 다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얘네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공백 검증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온서브밋이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을 사용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온서브밋 이 안쪽에는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스크립트 함수라든가 이런 녀석을 호출할 수 있었죠. 제가 여기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얼러트. 아니다, 얼러트 말고 여기다 컨펌 한번 해보죠. 우리 그 삭제 쪽에서 했던 것처럼 컨펌 테스트 쭉 이라고 해주고 여기에 return false 하나 달아주고 이 결과가 false랑 같다면 이런 식으로 온서브밋을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제가 가입 버튼을 딱 누르면 얘는 이 온서브밋이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죠. 제가 확인을 누르면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서브밋 요청을 진행하려고 할 거고요. 취소를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리턴 펄스가 있으니까 멈추겠죠. 자, 우리 이거 A에서 온클릭 가지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같은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녀석은 어디서만 쓴다? 홈에서만 쓴다. 조금 그런 부분만 다른 겁니다. 의미만 좀. 얘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제가 메서드 하나를 호출해 낼 거거든요. 이름은 메서드란다. 함수 join form submit 이렇게 함수 하나를 호출해 낼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양식을 전송하는 양식을 따져보는 그런 녀석을 하나 만들어내고 스크립트를 적어줄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스크립트 제가 헤드 쪽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해놓고 지금 바디에다가 썼어요. 바디에다가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쯤은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라 지금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된다면 따로 검색을 좀 해보시고 다양한 자료를 접해보시긴 해야 돼요. 이거는 노트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에 넣는 것,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를 바디에 넣는 것,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원래는 스크립트는 헤드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둘에 똑같은데 이렇게 둘 다 가능해가 아니에요. 얘네 둘은 다르긴 달라요. 뭐가 다른지는 아셔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JSP 파일 HTML이죠. 이 문서는 HTML이야. 그리고 이 문서 안쪽에 HTML의 헤드 태그, 바디 태그 그 어딘가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HTML 도큐먼트가 딱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굴려지면 얘가 일을 하려는 상황이 딱 되면은 파싱이라는 걸 해요. 이 파싱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HTML 문서에 써 있는 녀석들이 다 이제 뭐 본인의 역할로서 처리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화면을 그려야 돼? 그럼 화면을 그린다. 뭐를 불러와야 돼? 그럼 뭐를 불러온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본적인 이 단어나 이런 의미들은 다른 의미가 있지만 그냥 느낌적으로만 이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파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HTML 문서가 전체적으로 파싱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헤드나 바디에 있는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HTML의 파싱과 스크립트의 이런 태그들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 태그 안쪽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게 되면은 HTML이 파싱을 하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파싱을 멈춰요. 멈추고 스크립트들을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렌더링? 스크립트들을 그냥 불러본다? 로드?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실행한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파싱을 하다가 얘를 만나면은 이제 파싱을 멈춰내고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요. 그리고 다 실행하고 나면 다시 파싱해요. 자, 근데 이 파싱이라고 하는 게 HTML 문서 안에 적혀있는 그런 것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느낌이라 했어요. 근데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HTML의 상단부에 있죠.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제가 사용해야 되는 스크립트에서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요소라든가 엘리먼트 같은 거 이런 녀석들을 뭐 스크립트 안쪽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있는 애를 불러다가 얘를 좀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있는 애 값을 가져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얘는 파싱을 하던 중에 멈추고 스크립트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이러한 태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스크립트를 실행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위치상 헤드가 먼저 될 거니까 바디보다. 그렇죠? 근데 파싱을 멈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특정 요소라든가 엘리먼트 이런 값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헤드의 스크립트를 위치를 시켰을 때는 정상적으로 기능 수행을 못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이제 찾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뭐 웹이 통신하는 그 과정 상황에서 서블릿이 JS한테 일을 넘기고 JSP가 뭐 하고 스크립트가 이게 로드되고 이러한 순서들이 어느 정도 또 있거든요. 그런 순서를 떠나서 얘네 위치에 관련된 것만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싱이 멈추고 스크립트 하고 나서 다시 파싱을 하니까
이제 필요한 요소 값이 있다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수 있다. 얘네들은 그러면 널이나 undefined 같은 거 그런 값을 가지고서 처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기능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게 헤드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는 상황이에요. 그럼 바디에 넣는 거,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HTML 파싱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나고 나서 스크립트를 실행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했던 문제점, 그거는 바디에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바디에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바디에 넣을 때도요, 무조건 바디 안에 들어있다고 이것들을 다 쓸 수 있다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녀석의 뭐 뒤라든가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밑에다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드 상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뭔가 바디 태그 안쪽에 스크립트를 구성을 할 거면은 우리가 파싱해야 되는 HTML 구성 요소들을 위쪽에 쭉 깔고요. 그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열어서 쭉 진행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다 놨죠. 여기다 놔도 상관없어서 여기다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는 것과 여기에 넣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주로 활용을 하냐면 자, 우리가 jQuery 같은 거를 만약에 쓸 거예요. jQuery를 쓰려고 하면 jQuery를 불러와야 되죠. 자, 얘를 불러오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HTML 요소들이 필요한 일인가요? jQuery는 외부 라이브러리인데 우리가 만든 HTML 이런 뭐 폼이라든가 div라든가 이런 애들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헤드에다 넣고 헤드에서 불러와요. 얘는 바디에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헤드에 넣어놓으면 헤드에서 불러오고 끝나버리면 되니까. 우리가 파싱을 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불러온다 혹은 뭐 CSS 같은 거를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녀석들은 다 헤드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파싱 요소랑 상관없이 이 JSP라는 그 화면 페이지가 그려질 때 이 엘리먼트들과 상관없이 뭔가 스크립트적인 동작을 해야 된다 라면은 헤드에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없이 실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파싱된 요소들이 필요한 경우라면 바디에 들어가는데 이건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이런 온서브밋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처리할 때 이제 바디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너무 이게 뭔 소리지? 잘 모르겠는데 싶으면은 그냥 바디에 넣어서 했다가 헤드로 옮겨봤다가 이거 왜 안 돼? 그럼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래서 안 되나? 하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헤드에 넣는 것과 바디에 넣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넣는 위치에 따라서는 이거 두 개가 맞지만, 이제, 스크립트 태그 안에다가, 어싱크라고 하는 속성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디퍼라고 하는 속성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두 개에 대한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싱크는 비동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병렬적인 수행을 해요. 이 병렬적인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파싱을 하는 단계에서 얘를 불러오는 거는 동시에 해요. 파싱을 하면서 스크립트도 불러와요. 근데 불러온 녀석을 실행할 때는 잠깐 파싱이 멈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싱크예요. 얘는 그냥 병렬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부 라이브러리 스크립트 파일들을 한 5개를 불러와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하나 불러와서 실행하고 하나 불러와서 실행하고 하나 불러와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병렬적으로 불러오니까 한 번에 5개를 다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된 녀석부터 그냥 실행해버려요. 근데 이렇게 실행이 걸리는 순간에는 파싱이라는 게 잠깐 멈춰요.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가 쫙
다 받아지고 실행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파싱을 진행하는 이게 어싱크 방식인데 얘는 언제 좋냐? 불러오는 순서나 실행되는 순서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아예 그런 의미가 없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좀 많이 불러와야 할 때 이 녀석들을 불러오고 실행하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을 때 우리가 어싱크라는 속성을 줘서 좀 병렬적인 진행으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디퍼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까 어싱크랑 다른 게 뭐냐면 불러오는 거는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게 똑같아요. 어싱크처럼 병렬적으로 막 불러와요. 근데 불러오다가 다 불러와지면 불러와진 녀석은 그냥 먼저 실행한다 그랬죠. 어싱크가. 자, 그렇게 실행되는 순간에는 파싱이라는 게 멈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디퍼는 불러오는 상황에서는 병렬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지만 다 불러왔으면 얘는 멈춰 있어요. 파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불러와만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불러와줬고 파싱도 끝났으면 그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싱크랑은 좀 다르죠. 단순하게 진짜 순서 상관없이 막 불러와도 된다, 막 실행해도 된다. 그럼 어싱크를 쓰면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순서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디퍼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 두 녀석은 둘 다 이제 헤드 안에 스크립트 태그를 넣었을 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써주는 속성 중에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스크립트를 태그를 사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사실 개념적인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 개념이 이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이 개념이 저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도 물론 좋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좀 많이 쌓아서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게 가장 빨라요. 그리고 몸으로 느끼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들었던 개념이 어느 정도 또 스스로가 확립이 되실 거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싱크랑 이 디퍼라는 녀석은 옛날 HTML 버전에서는 안 돼요. 지금 HTML5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추가가 된 기능들이라 물론 여러분들이 뭐 5 이전의 HTML을 건드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여나 이런 녀석을 쓰려고 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은 버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HTML5부터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자, 지금은 우리가 스크립트를 이 바디에다가 지금 비대면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디퍼를 사용하는 게 이점이 크긴 커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진짜 단순하게 최대한 빨리 불러만 올 거야 라고 하면은 어싱크가 낫죠. 불러와서 실행까지 빠르게 끝내버릴 거야 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불러와서 실행할 때 이 순서가 어싱크는 그냥 불러와진 녀석 순서대로 실행이 되니까 얘는 막무가내로 랜덤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빨리 와진 놈부터. 근데 디퍼는 그런 거 없이 불러와지면은 불러온 순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불러온 순서가 아니지 얘네들이 차근차근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불러와서 실행해도 되는 녀석이라면 이걸로 순서가 좀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 순서에 그러면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연계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좀 가져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A를 기반으로 B라는 걸 쓸 수 있는 뭐 이런 B라는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다. 그럼 A를 먼저 받아와야 이 녀석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싱크를 넣어버리면 만약에 B가 먼저 왔다. 그러면 A 없이 B를 하려고 하니까 얘는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디퍼를 쓰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고 ABC 이렇게 전혀 다른 녀석들 불러올 거야 이러면 어싱크를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는 디퍼보다 어싱크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하싱을 기다렸다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점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 태그 어떻게 쓰는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 join.from subm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 줘야겠죠? 우리가 호출을 하고 있으니까. 함수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간단하게 배웠었고요. 그 중에 저는 이 const 상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다가 alert 하나 달아볼까요? 일단 이 함수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콘솔 로그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러면 이제 알림창 하나 뜰 거고 콘솔 로그도 찍힐 겁니다. 실행이 잘 된다면은. 그리고 진짜로 넘어가면 곤란해지니까 return false는 그냥 일단 달아 놓을게요. 이 메서드가 시작했고 이 함수가 불려졌고 함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만나는 코드는 return false. 그쵸?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아무 일도 못해요.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if로 컨펌을 걸었던 거랑 좀 달라요. 무조건 막아놓은 상태. 자, 여기서 제가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이 떠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아직 적용이 안 됐나 보군요. 코드를 보면 돼 있으니까. 심지어 지금 공백 검증을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줘 버렸어요. 얘는 한번 비워주고. 근데 공백 검증을 했다라는 거는 이 녀석이 지금 제대로 실행이 안 됐다인 것 같은데. 펑션 이건 뭐야? join.from submit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가입을 시켜버리지? return false를 달아놨는데. 이상하군요. 코드가 아니지, 이게 아니라 왜 return false? 일단은 다시 return false만 놔볼게요. 이게 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서버를 한번 껐다 켜주고. 오케이. 제가 페이지를 꺼버렸나봐요. return false submit에 뭐야? 잘 막아주는데? 네. 이거 무슨 일이죠? 이거 무슨 일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변수니까. 아유, 이런 게 한번 신경 못 쓰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감사하고요. 이러면 아마 잘 되겠죠, 이제? 테스트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가는 것까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콘솔 로그에 우리는 찍었으니까 들어와 있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잘 실행됐다는 거니까 이 안쪽에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기능 좀 넣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공백 검증인데,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된 값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되죠. 그렇죠? 입력된 값이 있나 없나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회원가입 페이지인데 이 인풋이 비었나 비어있지 않나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람 입장으로 눈으로 본다. 얘가 비었나 안 비었나 어떻게 알아요? 지금 플레이스홀더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가 그냥 보이면 이거 값 없는 거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인풋이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이 뭐 길이가 0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진짜 그 쌍따옴표만 감싸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공백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걸 근데 얘가 어떻게 알아요? 이 인풋들이 밸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얘가 이 함수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공백 검증을 할 건데 이 함수가 이 인풋이 들고 있는 밸류를 알아야 공백 검증을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자, 그걸 알려주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제가 조인폼 서브밋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에 지금 this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함수 실행문에 인자를 넣은 거죠. 개념은 똑같아요. 인자가 들어갔으면 4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자, 조인폼 서브밋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는 순간 제가 this라고 하는 인자를 세팅을 한 거고요. 이 this는 뭐겠어요? 진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this라는 이름일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다룰 때 this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녀석이에요. 그죠? 스크립트 또한 마찬가지. 근데 스크립트는 이 this가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해요. 의미가. 그래서 딱 고정된 의미로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인자로 세팅한 이 this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조인폼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그 주체를 말합니다. 주체. 쉽게 얘기하면 이 this는 지금 이 폼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폼 자체를 의미해요. this가. 그래서 this를 지금 인자로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개변수를 받게끔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이름은 어차피 폼 태그 넘어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폼이라고 지어 놓은 거고 이거 그냥 이름이니까 이렇게 안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콘솔 로그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어떤 게 넘어오는지 눈으로 봐야 명확하게 또 알 수 있으니까. 자, 누가 넘어왔어요? 폼 그 자체가 넘어왔죠. 이 폼에는 안에 들어있는 div들, 인풋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폼이라고 하는 그 큰 레이아웃 한 덩어리를 우리가 지금 디스로 넘겨준 겁니다. 누구한테? 스크립트 쪽으로. 그럼 얘가 이제 그걸 받아왔죠. 이제 이름 바꿀게요, 다시. 프롬이 아니라 폼. 콘솔 로그에 찍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 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좀 해볼 건데,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이 폼 안쪽에는 인풋들이 들어있죠. 폼 태그는 전송을 하기 위한 태그였어요. 그럼 전송을 하기 위한 태그인데 그 안쪽에 들어있는 div들은 전송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폼이 특별하게 알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인풋이나 텍스트 에리어 같은 전송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 얘는 폼이 특별하게 알고 있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들을 우리는 폼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폼이라는 이 녀석이 이 인풋들에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만약에 이것도 콘솔 로그로 찍어보죠. 폼이 가지고 있는 녀석 중에 제가 로그인 아이디라고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에다가. 그러면 저는 대충 누구를 찾아내려고 로그인 아이디를 넣었겠어요? 이거지 않을까요? 왜? 네임이 로그인 아이디잖아요. 그쵸? 가입 버튼을 누르면 누가 찍혔어요, 이제? 로그인 아이디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인풋이 찍혔죠. 자, 폼 태그를 디스로 스크립트 쪽에 넘겨줬을 때 이 폼이라는 녀석은 그냥 리모컨 눌러서 이 네임으로 접근을 하면 해당 인풋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인풋 태그까지 그냥 쑥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해서 제가 이번에는 이 녀석의 밸류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또 콘솔 로그에다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폼 태그 안쪽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인풋이 가지고 있는 밸류를 꺼내 오겠다라고 한 건데 아무것도 안 찍혔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입력하고 가입을 누르면 찍혔죠. 진짜로 인풋 태그 안에 있는 밸류를 우리가 꺼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폼이라서. 폼이 아니었다면 이거랑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값을 꺼내와야 돼요. 근데 폼이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녀석이니까. 이렇게 값을 꺼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념 다 알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공백 검증하면 돼요. 자, 제가 폼, 매개변수로 받아온 그 폼 로그인 아이디 밸류 접근해서 이 녀석을 일단은 요거부터 할 겁니다. 밸류를 먼저 꺼내서 이 밸류의 값을 이거 뭐 하는 거겠어요? 밸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를 변수처럼 생각을 하면 그냥 출력에다가 썼을 때는 값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고 불러다가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 하면 값을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녀석한테 트림한 결과를 다시 넣겠다. 앞뒤 공백 제거 일단 하겠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할 겁니다. 나머지 녀석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공백 검증할 거기 때문에 트림으로 양끝 공백을 먼저 제거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조건을 걸어 줄 겁니다. 자, 해당 if에는 폼이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이 녀석의 밸류를 가져왔는데 이 밸류는 어차피 스트링이죠. 왜? 타입은 텍스트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length를 0이랑 같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생각보다 스크립트는 자바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자바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그냥 간편하게 접근이 가능한 녀석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식이 이 방식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jQuery는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순수한 바닐라입니다. 그죠? 자, 이게 0과 같다면 로그인 아이디 부분에 입력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러면 알림창 하나 보여줄 거예요. 로그인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제대로 입력을 해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폼에 로그인 아이디의 이 녀석한테 포커스라고 하는 함수를 또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이 포커스는 마우스 커서가 이쪽으로 갈 수 있게 그냥 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아이디 입력을 안 했어요. 제가 가입 버튼을 누르면 일단 이 녀석이 실행이 될 거고 디스라고 폼을 가져올 거고요. 이만큼 진행한 다음에 이 검증을 하겠죠. 했을 때 알림창이 나온다면 이 조건을 제대로 판단을 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떴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얼러트는 끝나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서드가 종료되고 나서 return false 메서드가 함수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다음에 return false를 만나서 서브밋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서브밋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검증을 만약에 다 했다. 근데 이런 if 검증을 공백 검증을 다 했는데 무사히 다 통과를 했다. 그때는 전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문제 없이.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전송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 함수가 끝나기 전에 어떠한 코드를 만나면 이거는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전송시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녀석은 이 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subm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if를 다 통과를 했을 때 무사히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얘가 그냥 리턴 펄스 여기서 함수가 끝나고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되려면 얘 때문에 전송이 안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서 함수가 끝나기 전에 전송을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의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무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if문 안쪽에는 리턴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야 문제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걸러주고 메소드 함수를 종료시킴으로써 얘를 실행을 안 시킬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상태를 놓고 한번 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으면 걸러줘요.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아이디를 입력을 제대로 하면 얘는 우리가 다른 거 검증 아직 안 했으니까 가입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스크립트 가지고 언서브밋 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상황 문제 상황을 어쨌든 스크립트가 체크를 했죠. 그리고 알림창을 띄웠어요. 자, 이 알림창이 뜨는 현재 상황은 어디예요? 코드 상황에서? 이거 JSP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블릿으로 안 갔죠? 실제로 요청 구조행위로 넘어가기 전에 스크립트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페이지에도 요청 안 바뀌었고요. 요청 그대로고요. 페이지가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청이 넘어간다면 서블릿 쪽에서 검증을 하는 거라면 지금 아이디 검증 해놨으니까 이거 하면은 넘어갔다가 이거 아이디 중복됐다 하고 돌아오겠죠. 자, 이때는 요청 주소가 바뀌어 있고요. 뒤에 남아있는 거 없고요. 이러한 결과 보여주고 확인 누르면 돌아가는 거죠. 달라요. 스크립트에서 검증하는 거랑 서블릿에서 검증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청을 실제로 넘겼다가 돌아오는 거냐, 요청을 넘기기 전에 처리를 하는 거냐, 많이 다르죠? 이렇게 시간이 좀 넘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 서브밋 쪽만 다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4가지 다 공백 검증을 해줘야 될 테니 이런 거 다 써주고 패스워드 체크도 얘는 필수 입력 정보? 얘는 이런 거 하지 말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검증한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입력 안 했을 때 얘랑 비밀번호 확인이랑 둘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그걸 봅시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네임 이렇게 검증해 주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도 될 것 같고 여기 있어도 될 것 같고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로그인 패스워드가 가진 이 밸류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밸류랑 같아야겠죠? 그때가 문제가 없는 상황, 우리는 문제가 있는 상황을 걸러낼 거니까 둘이 같지 않다.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포커싱은 패스워드로 패스워드 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했는데 둘이 일치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입력된 값을 굳이 남겨놓을 필요가 딱히 없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딱 이 상태로만 여기까지만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자면 자, 아이디를 입력 안 하고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디 필수 입력하고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 필수 입력 하면 이름 필수 입력 이름 했어요. 비밀번호 확인 쪽 입력 안 했죠? 그럼 이거 가입 누르면 틀렸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쵸? 확인해주세요. 포커스 갑니다. 근데 얘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 쪽을. 뭐야 이거는. 여기는 남겨놓고 얘는 지우고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본인이 원하는 구성을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그냥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둘 다 좀 비워버릴게요. 뭐가 써 있었던지 간에 실제로 이렇게 다르면 어차피 걸러줘요. 걸러주고 포커스 가는데 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비워주겠습니다. 비우는 거 간단하겠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밸류를 공백으로, 패스워드 체크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공백으로, 그리고 포커스 띄워주고 이래버리면, 자 이제 입력하고 뭐 다르게 입력하고 가입을 눌렀을 때 확인해주세요 하면 둘 다 사라진다. 다시 확인해주세요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차피 다시 입력해야 되니까 비밀번호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지금이야 우리는 가입하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내가 뭐라고 쳤는지 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렇게 사실 가입할 때도 비밀번호는 안 보이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니까 누가 틀린 건지 누가 맞는 건지를 모르니까 둘 다 그냥 날려버려 주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서브밋 작업을 또 완료를 했죠. 이 녀석을 여기서 받았군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원래 여기서 체크하는 거를 해볼까 해서 넘겼던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사용자가 우리 화면만 가지고 이제 문제없이 이 화면에 맞게끔 수행을 해줬을 때 얘기예요. 만약에 사용자가 여기다가 이거는 뭐 안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을 거니까 네임만 이렇게 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사용자가 지금 쿼리 스트링 세팅한 거죠. 자,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떨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뭐야? 두 조인으로 안 바꿨네요, 제가. 이거 누르면 가입이 됩니다. 그쵸? 저 패스워드 체크도 안 했고요. 물론 아이디 중복 체크는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 기능은 서블릿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된다는 건, 다시 보세요. 이건 뭐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 적어놓은 이건 뭐예요? 색과 공백이죠. 이건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크립트 쪽에서 두 조인이라는 요청으로 넘기기 전에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요청을 보낸 주소는 그냥 두 조인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죠. 그럼 스크립트가 일을 못하죠. 두 조인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조인에는 이 겟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코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이 스크립트 쪽에서의 검증 그리고 서블릿 쪽에서의 검증 둘 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검증을 똑같이 다 하려면 이 안쪽에 코드를 왕창 때려 넣으면 되겠죠. 검증하는 저 코드를 이쪽에도 똑같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제점은 있지만 넘어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서브밋 진행을 했고요. 이거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라이트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똑같이 적용을 좀 해보고 싶다, 연습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커밋을 남기면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